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이제 우리 한반도 다시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큰 사고 쳤습니다. 자, 이런 폭풍의 한반도, 그런데 미 공군이 수뇌부를, 이 지역 태평양 지역의 수뇌부를 전부 북폭 전문가로 일괄 교체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이 미군의 전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군 지휘관들이 어떤 능력,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시기에 전부 뭐 군산에 있는 8.B 뭐 다 시작해 전부 북폭 전문가로 교체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신인교대 국방TV에서 이 폭풍의 격동의 한반도 시기에 가장 먼저 이 주변 전략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 총참모부가 비무장지대 병력 투입하고 삐라 살포할 것이다. 위협했죠. 그리고 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습니다. 진짜로 했어요.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김여정, 이 신계에 있는 김여정이 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 일로로 줄다름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남쪽을 향한 삐라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고 있다. 라고 6월 1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렇게 담화문을 한 거예요.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서. 신계에 있는 김여정의 지시, 그리고 김정은이 곧 사라지고 차기 권력자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김여정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 간에 즉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그걸 이제 10개소를 철수를 했죠. 그리고 폭파 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우리 오사단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유해 발굴하느라고 그게 막 도로도 깔고, 제가 그 도로 깔았을 때 무슨 뭐 전차 기동도 깔아주냐 이렇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지역에 다시 병력을 배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바라는 바이긴 한데 북한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서남해상,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서북도서 지역, 황해남도 해안 지역에서 대규모적으로 삐라를 살포하겠다. 뭐 우리가 그 삐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정말 우습기도 하겠죠. 그러면 아주 이제 이 진보적인, 친북적인, 또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이런 시민들이 그거 보고 이야 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는 군사적 도발, 전략적 도발 전부 지금 예고를 했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공군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전격 교체를 했는데요. 5월 15일 날 지명했습니다. 5월 15일 날 지명한 것은 바로 전임 태평양 공군 사령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 교체를 하시는 분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금 미 공군 참모총장의 지명을 받았고, 그 공군 참모총장이 되어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공석이 되었으니까 새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명을 하는데 바로 케네스 S. 월스바우 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7공군 사령관이었어요. 이제 별 한 개 더 달아주고 중장이었는데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미 공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한 찰스 큐 브라운 대장의 후임으로 태평양 공군 사령관에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미 공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중 하나이자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전문가로 평가되며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원하는 가데나 주둔 제18비행단장과 7공군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월스버 대장은 주 기종이 이제 F-15C, 그러니까 F-15 조종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죠. 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기지로 하는, 베이스로 하는 그 18 전투비행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가데나 기지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한반도 전쟁에서 이 가데나에서 올라와서 제공작전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폭격하는 이런 임무들을 하는 그런 전략부대죠. 거기 비행단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별을 따라서 한반도 전체 작전 지휘를 하는 7공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북아 지역에는 우리 주한미 공군인 7공군이 있고 주일미 공군인 5공군이 있죠. 뭐 가데나 뭐 이런 것들 다 5공군입니다. 지금 이제 7공군은 지금 군산기지, 오산기지 여기가 7공군이고 일본에 있는 뭐 저기 혼슈 최고 북쪽에 있는 미자와 기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거기는 이제 5공군이에요. 5공군이 더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덩치가 더 작은 이 7공군 사령관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되었어요. 이 태평양 지역에는 주한미 공군인 7공군이 있고 주일미 공군인 5공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이렇게 전선 지역에 있는 중장급 부대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군산기지를 베이스로 했던 8전투비행단장 출신인 찰스 브라운 대장이 지금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공군참모총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현재 공군참모총장도 한반도에 대한 작전 이해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작전 전문가죠. 7공군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계속 이제 연습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 비행단장 하면서는 그걸 다 지원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태평양 공군 사령관에 임명을 했고 이 사람은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만 있냐?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7공군 사령관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됐으니까 이제는 도미노처럼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 간 이 7공군 사령관의 후임으로 스캇 L 플라우스 중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조정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인데 지금 이제 에이브람스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여기에게 지금 보직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6월 12일 날 교체가 됐어요. 자, 6월 12일부로 7공군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대위 1996년 대위 당시에 8전비 즉 군산에서 교관조종사를 했고요. 대령 2011년도 당시에는 8전비 단장 즉 군산비행단장을 했습니다. 직전 보직은 미 공군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항공작전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던워치 작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뭐 실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실전 경험 다 쌓은 사람이에요. 이 플라우스 중장은 F-16 조종사입니다. F-16 조종사였고 직전 보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태평양 공군사령부 항공작전국장. 그러니까 뭐 어느 부대든지 이거는 뭐 해군이든지 육군이든지 공군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할 것 없이 여하튼 뭐 전투부대에서 작전자가 붙은 보직이 최고 아닙니까? 사단의 작전참모 그리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그리고 뭐 대대의 작전장교 여하튼 이 작전자가 붙은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자가 붙은 게 그 해당 부대의 이 모든 어떤 그 전투 계획을 다 총지휘하고 입안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항공작전국장을 했으니까 이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전투부대 항공전투부대를 전체 전력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실제 계획을 전력을 투사하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다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3스타 진급을 시켜서 여기 7공군 사령관으로 보낸 겁니다. 7공군 바로 오산에 사령부가 있고 오산기지, 군산기지 두 개의 전투비행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을 때 서던워치 작전 그러니까 이제 걸프전 직전에 이라크 지역에 방공 식별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비행금지구역 설정해 놓고 그 이제 비행금지구역 내에 비행하는 이라크
비행기 때려 부수고 하던 그 서던워치 작전이거든요. 그게 참전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걸프전 할 때 사막의 폭풍 작전, 그게 직접 참전해서 이라크와 전투를 벌였던 그런 실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전비에서 교관조종사도 했고, 또 우리 군산에 있는 8전비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8전비는 우리 그 7공군에, 즉 주한미 공군에 2개의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오산에는 F-16이 1개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는 F-16이 2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6 2개 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48대 F-16, 그리고 군산에 오산에 1개 대대 해서 24대 F-16 해서 이제 주한미 공군에 70여 대의 F-16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 공군의 주력 부대는 군산이에요. 군산. 오산에는 F-16 1개 대대하고 A-10 1개 대대가 있고요. 그래서 군산이 주력 부대인데, 그 군산의 그 울프팩 비행단의 단장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뭐 완전히 이 한반도 전구작전은 그냥 전문가죠, 전문가. 그리고 이 7공군 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항공작전의 총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이 7공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를 하고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괌, 또 이 가데나, 그리고 미사와, 알래스카, 하와이에 있는 모든 이 태평양 공군의 전력을 이 7공군 사령관이 요구안에 따라서 전부 지원하는 이 포스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고, 이 7공군 사령관이 포스 유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작전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는 이제 직접 작전 지휘를 하는 그 최고 1선 부대의 창급 부대의 그 단장이 바로 군산에 있는 8전투비행단 비행단장인데, 그 비행단장도 6월 2일 날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크리스비 해먼드 대령인데요. 6월 2일부로 8전투 비행단장에 취임했습니다. F-16을 주기종으로 코소보 공습, 그리고 중동지역 작전 경험이 풍부하며 대위 시절에 오산의 제51전투비행단 36비행대에서 근무를 했고, 직전 보직은 일본 미사와 기지의 제35전투비행단의 부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커리어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일단 F-16 조종사인데, 코소보 작전에, 코소보는 거의 뭐 항공 폭격으로 전쟁을 끝낸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소보 작전에 직접 참전을 했고, 또 중동 지역의 여러 이제 폭격 작전에 참전을 했고, 그리고 대위 때 오산에 있는 F-16 비행대 1개 대대가 있죠.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령으로서 직전 보직에 일본에 있는 미사와 기지, 일본 혼슈 최고 북단에 미사와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35 전투 비행단이 있고요. 그 35 전투 비행단은 F-16 CJ 와일드 위즐이라고 하는 기종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비행단인데, 거기에 부단장을 했습니다. 그 F-16 CJ 와일드 위즐은 시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시드 작전은 바로 이제 방공망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레이더 기지들 가서 선제 타격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 지역, 북한의 동해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심포, 뭐 백두산 이 지역에 있는 텔이라든지 심포에 있는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때려 부수는 게 이 미사와 기지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직접 작전 입안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끔 알려드렸었는데, 일본 미사와 기지에 미국에서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추가로 와서 계속 여기에서 지금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시드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그걸 직접, 부단장이니까 직접 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부단장하고 좀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부단장은 조금 이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쉬는 분들, 어떤 면에서는 단장보다 더 고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부단장이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부단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영전해서 지금 단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바로 북한 동쪽을 때려 부수는 그 35 전투비행단의 부단장을 해서 계속 작전 입안을 하고는 이제 북한 서쪽을 직접 때려 부수는 8전투비행단장의 단장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참모총장, 8전투비행단장 출신이 공군참모총장 같죠, 지금. 그리고 태평양 공군 사령관, 이 지역 완전히 태평양 공군의 전체 전력을 동원해서 7공군을 지원하는 이 태평양 공군 사령관에 이 7공군 사령관을 보냈어요.
뭐 5공군 다 있는데도 7공군 사령관을 보냈어요. 그리고 7공군 사령관 역시 8전비 군산기지 단장을 했던 사람을 7공군 사령관을 보냈어요. 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비행단장 8전비 단장은 이 지역에서 역시 근무를 하면서 북한 동쪽을 때리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을 여기에다 보낸 겁니다. 이야, 그래서 보름 만에 모두 교체된 이 한반도 담당의 미 공군 지휘부는 전부 폭격 전문가예요. 태평양 공군 사령관, 7공군 사령관, 8전투 비행단장 전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전문가이면서 폭격 전문가들입니다. 원정 폭격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베테랑들, 이 지역 전문가들이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매주 군산 앞바다를 찾아오는 주일 미 공군 소속의 공중급유기가 있어요. 바로 이제 가데나 기지에서 출격해서 오는 공중급유기인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군산이고 군산 앞에 지금 뭔가 있죠. 그래서 이 공중급유기가 계속 여기 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계속 공중급유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군산 앞에서. 그럼 군산 앞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군산 앞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공중급유기가 활동하는 하늘의 주유소 섹터라는 겁니다. 여기가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데나 기지에서 올라와서 또는 괌에서 올라와서 북한 서쪽 지역을 폭격하는 이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폭격하러 가기 전에 이 군산 앞에서 급유를 한번 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면서 군산 앞에서 다시 급유를 받고 가데나로 돌아가고 하는 이 스테이션이 군산 앞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군산기지 앞에서 계속 지금 공중급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섭죠.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 물론 이 쇼 이후에 실제적인 군사도발 진행이 되겠지만 좀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을 향한 전략도발이 자행될 시에 가만두지 않는 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략뿐만 아니고 인사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전략 아닙니까? 인사까지 지금 해서 완전히 북폭 전문가로 이 태평양 지역 전체를 세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사와 기지에서 대규모 시드 전력 증강하고 있고 계속되는 장거리 공습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제 아까 미사와 기지에서 부단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8전투비행 단장으로 왔지요. 그 미사와 기지에서 지금 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원래 없었는데 올 3월에 209 대대라고 한 개가 왔지요.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예비군 대대예요. 그라울러 한 개 대대가 왔고 또 추가로 지금 6월 달에 다시 131 대대라고 조지 부시 항공모함 소속의 전자전 비행 대대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미사와 기지에 2개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1 대대 그라울러가 또 있었는데 그건 지금 레이건 항공모함 타고 지금 바다로 나갔어요. 지금 미사와 기지에 2개 비행 대대가 있는데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최근 계속 뭔가 특이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증파된 전자전 비행대까지 포함해서 연일 보조 연료 탱크와 시드 무장을 만재한 항공기들이 훈련 비행에 나서고 있다라고 6월 13일 미사와 기지에 모니터링 중인 이 소식통이 밝혔어요. 자, 시드 무장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 딱 보면 알죠. 미사일 달린 거 보면 저 함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함이네. 뭐니 다 알죠. 또 전자전 포드를 달고 있네. 그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이 보조 연료통을 엄청 큰 걸 달고 있네. 600갤런짜리를 달았네. 그러면 뭐야? 아주 장거리 폭격 임무를 하러 간다는 건데, 그러면 전자전기가 장거리 가는 건 뭐지? 바로 동해를 건너서 북한 지역에 가서 북한 지역에 레이더 기지들을 완전히 제밍을 한 후에 거기 레이더를 폭파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따라가는 F-16들은 레이더 기지가 폭파됐으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심포 잠수함 기지 때려버리고, 또는 더 들어가서 이 개마고원 이 지역의 벨트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탄도미사일 기지들 굉장히 많죠. 그거 이제 때려 부수는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MC-130 특수전기하고 F-16들하고 이 EA-18G 그라울러하고 같이 지금 비행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MC-130은 뭐냐?
바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의 특수전 버전인데 이거 이제 완전 초저공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 레스큐, 즉 조종사 구조용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제밍을 하죠. 그리고 F-16CJ 레이더 기지 폭발을 하죠. 그리고 MC-130이 같이 간다. 폭파하던 중에 폭격하던 중에 혹시 적의 지대공 미사일 맞아서 격추가 되면 조종사 구출하는 이 MC-130 레스큐 부대들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실전 훈련, 완전히 그냥 실전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자와에서 그 훈련을 지휘했던 사람이 우리 군산기지 비행단장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한반도 주변에 지금 두 척이나 공군 탄약을 만재한 사전 배치선이 와 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라이언은 52,878톤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인데 공군 탄약 사전 배치선입니다. 현재 남해 해역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여기 버나드 피셔는 41,000톤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인데 역시 공군 탄약 사전 배치선인데 현재 진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해 우리 해군기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두 개 합하면 10만 톤인데 이 10만 톤짜리의 이 컨테이너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군 전투기용 폭탄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들을 싣고 왔길래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길래 지금 두 척이나 와서 지금 하나는 내리고 있고 정박해 있고 정박해서 뭐 내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미 해군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데이비드 라이언이 사이판에 정박하고 있다. 사이판에 앵커링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남해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이 사이판에 있다고 뻥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진짜 작전할지 모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을 전부 한반도 폭격 전문가로 다 교체를 하고 전력을 추가로 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판을 엎으려는 북한. 이제 막 이 코로나19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제재가 3년 동안 지속되니까 진짜로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죠. 거기다 김정은이 지금 오락가락하죠. 엎어야 되죠. 그런 판을 엎으려는 북한. 그런 북한을 엎으려는 미국입니다. D-Day는 언제일까요? 저는 그 D-Day가 미국을 향한 전략 도발을 할 때가 D-Day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부디 오판 한번 세게 한번 해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거 한번 두들겨 맞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반도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의 냉면집 주방장에게도 우리 대통령이 정말 수모를 당하고 제설회사 용광로 직원에게도 그냥 우리 대통령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거 바꾸려면은 이런 큰 판가리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부디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행동도 옮기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신인경 국방TV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